형부,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언니한테는 절대로 비밀이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구 아이라고? 지수야, 너 설마. 언니한테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려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임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한 계획이자 한 여자의 위험한 도박이었죠. 과연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아연 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진행을 맡게 된 윤미라입니다. 시니어 사연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정말 특별합니다. 아니, 특별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44세 한 여성이 저에게 보내온 편지인데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동생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처음 이 제목을 봤을 때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52세 형부, 28세 처제, 44세 언니. 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게 되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평범했던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무엇이 이들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세 사람의 비밀을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세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민수, 52세. 대기업 부장으로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가장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품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아내를 무척 사랑하고 아이를 간절히 원했죠.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김서연, 44세. 전직 변호사였고 현재는 전업주부예요. 냉철하고 똑똑한 여성이지만 남편 앞에서는 다정한 아내였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김지우, 28세.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서연의 동생이지만 무려 16살 차이가 납니다. 어머니가 늦둥이로 낳은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지우가 겨우 10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부터 언니 서연이 엄마처럼 지우를 키웠습니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16살 차이 언니는 사실상 엄마나 다름없었죠. 6개월 전 지우가 서울에서 일하게 되면서 언니 부부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이렇게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죠. 지우야, 오늘 일은 잘 됐어?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들어 했대? 네, 형부. 진짜 좋아하셨어요. 형부가 조언해 주신 대로 했더니 딱이었어요. 그럼 됐다. 우리 처제 실력이 좋으니까 당연하지. 지우야, 밥 더 먹어. 요즘 너무 말랐어. 언니가 해준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자꾸 먹게 돼요. 세 사람은 이렇게 편안하게 지냈어요. 형부와 처제 사이에 어색함이라곤 전혀 없었죠. 오히려 너무 편안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지우가 소파에 앉은 민수 어깨를 톡톡 두드렸죠. 형부, 오늘 날씨 완전 좋은데 우리 어디나 갈까요? 야, 나는 나이 많은 형부고 너는 젊은 처제야.
나랑 놀 생각 말고 애인이나 만들어. 언제 시집 갈래? 피전 형부 같은 남자 아니면 안 가요. 이 녀석이 진짜 형부 같은 남자가 어디 흔해? 빨리 좋은 사람 만나. 형부 걱정된다니까. 지우가 민수 옆에 더 바짝 붙었어요. A 형부가 제일 좋은데요. 형부처럼 다정하고 착한 남자 어디 없어요? 그래도 찾아봐야지. 형부는 이제 늙었어. 형부 안 늙었어요. 완전 멋있으세요. 지우는 정말로 형부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말투, 표정, 눈빛,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니 서연이었죠. 서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어요. 지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죠. 형부, 언니, 저 프로젝트 따냈어요. 큰 프로젝트. 민수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진짜, 진짜로, 축하해. 민수가 지우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우리 처제 정말 최고야. 진짜 자랑스럽다. 지우가 형부 목에 팔을 두르며 웃었어요. 고마워요, 형부. 형부가 계속 응원해줘서 용기 낸 거예요. 두 사람이 포옹한 채 빙글빙글 돌았어요.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죠. 그 모습을 보는 서연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 침실에서였어요. 여보, 지우 정말 기쁘겠다. 응, 지우 정말 열심히 했거든.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거 봤어. 진짜 대견해. 여보, 지우 이제 슬슬 독립시켜야 하지 않을까? 응? 갑자기 왜? 지우 여기서 편하게 잘 지내는데. 그래도 애인도 만들어야 하고 계속 우리한테 얹혀 살 수는 없잖아. 지우가 만나고 싶으면 알아서 만나겠지. 우리가 굳이 쫓아낼 필요는 없지 않아? 지우 아직 어리고 혼자 사는 것도 위험하고. 서연은 확신했어요. 남편도 지우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지만 둘 다 아직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서연은 이상하게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서연이 혼자 집에 있었죠. 그녀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난소기능 저하증, 자연 임신 확률 5% 미만, 체외 수정 시도 권장, 5년 전에 받은 진단서였습니다. 5년. 벌써 5년이 지났네. 서연은 진단서를 다시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5년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여보, 나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 응? 무슨 검사? 우리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잖아. 그래서 민수가 서연 손을 꼭 잡았어요. 뭐래? 의사가?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소 기능이 많이 저하됐대.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체외 수정을 해야 한대. 그래도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 우리 해보자. 체외 수정? 여보, 미안해. 내 몸이. 아니야. 괜찮아. 우리 함께 극복하자. 응? 현재로 돌아온 서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부터 시작했지. 체외 수정. 서연이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들을 꺼냈어요. 여러 장의 병원 영수증과 기록지들이었습니다. 1차 시도, 실패. 2차 시도도, 실패. 그리고 5차 시도도, 실패.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5번, 5번이나. 다 실패했어. 병원 복도에서 서연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또 실패했어. 이번에도 민수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해보자. 여보, 의사가 그러는데 내 몸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대.
이제는 더 이상 시도해도 희망이 거의 없대. 그럼 우리 입양하자. 응? 아이가 꼭 우리 핏줄일 필요는 없잖아. 민수가 서연을 달랬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 민수가 서연 눈을 봤어요. 안 돼. 나는 정말 싫어. 내 핏줄이 아니면 아빠라는 느낌이 안 들 것 같아.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우리 아이, 우리가 직접 낳고 싶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꼭 생길 거야. 알았어, 여보. 미안해. 내가 성급했나 봐. 현재로 돌아온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민수 씨가 입양은 싫다고 했을 때 나 얼마나 절망했는지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5번의 실패, 5년간의 고통, 그리고 결국 의사한테서 들은 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서연이 서랍을 닫았어요. 민수 씨는 자기 핏줄을 원해. 당연하지. 남자들은 다 그렇잖아. 근데 나는 그걸 줄 수가 없어. 서연이 거울을 봤어요. 이제 나이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민수 씨, 지우랑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여. 지우는 28살, 젊고 건강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서연의 눈빛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지? 그날 저녁부터 서연은 남편과 동생을 더 예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녁 식탁이었어요. 지우가 반찬을 민수 앞에 놓았죠. 형부, 이거 드셔봐요. 제가 오늘 새로 만든 건데 맛있을 거예요. 민수가 한 입 먹었어요. 진짜 맛있네. 우리 처제 요리 실력 언제 이렇게 늘었어? 형부가 좋아하시니까 자주 해드릴게요. 형부 좋아하는 반찬 다 외웠어요. 지우가 형부 앞에 반찬을 놓을 때 손이 살짝 닿았어요. 지우가 화들짝 손을 뺐죠.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민수도 순간 당황한 표정이었고요. 서연은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10시였어요. 지우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갑자기 천둥이 쳤어요. 번쩍. 으악. 민수가 거실로 나왔어요. 지우야, 아직도 천둥 무서워?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 네. 무서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 처제 겁도 많아. 괜찮아. 형부가 여기 있잖아. 지우가 민수 옆으로 바짝 붙었어요. 형부, 옆에 있어도 돼요? 그래, 이리 와. 지우가 민수 팔에 꼭 붙었어요. 민수는 자연스럽게 지우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복도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보는 서연이 있었어요. 천둥이 더 크게 쳤어요. 콰르르릉. 무서워요, 형부. 민수가 지우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형부가 지켜줄게. 안 무서워. 민수가 지우를 더 꼭 안아줬어요. 지우는 형부 품에서 안정을 찾았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운 서연이 거울을 봤어요. 10년. 애 못 낳는 나랑 살면서 민수 씨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우는 젊고 예쁘고 건강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비켜주란 거야? 내 남편을 동생한테?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행복해 보여. 지우랑 있을 때가 나랑 있을 때보다 훨씬. 나는 뭐지? 애도 못 낳고 10년 동안 거짓말만 하고.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어요. 일주일 떠나보자. 내가 없으면 둘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정말 서로 필요하다면 그땐 내가 물러서는 거야. 서연은 그날 밤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질투에서 나온 건지 사랑에서 나온 건지 서연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이었어요. 여보, 지우야. 나 오늘부터 일주일 여행 갈 거야. 응? 갑자기 여행? 어디? 혼자 전국 여행.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어. 혼자만의 시간 좀 가지고 싶어서. 언니 혼자? 형부랑 같이 가지 그래요? 아니, 혼자 가고 싶어. 여보는 일도 바쁘잖아. 지우야, 너 형부 잘 챙겨줘. 밥 같이 먹고. 응, 언니 조심히 다녀와. 연락 자주 해. 위험한 데는 가지 말고. 알았어. 걱정 마. 잘 지내. 서연이 집을 나섰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하지만 여행을 간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어요. 호텔 방에서 서연이 혼자 창밖을 봤어요. 일주일이면 알 수 있겠지. 둘이 정말 서로를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만약 정말 사랑한다면 나는 물러설게. 이혼하고 민수 씨 보내줄게. 그게 민수 씨한테 더 나은 인생일 거야. 서연은 일주일 동안 호텔에만 있었어요. 밖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전화 한 통만 했죠. 잘 지내. 나 괜찮아. 그게 전부였어요. 첫째 날 저녁 집에는 민수와 지우 단둘만 남았어요. 지우야, 뭐 먹고 싶어? 내가 시켜줄게. 치킨이요. 알았어. 치맥이다. 오랜만에 먹자. 두 사람은 치킨과 맥주로 저녁을 먹었어요. 언니가 없으니 대화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우야, 요즘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형부가 응원해 주셔서 자신감도 생기고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내가 뭘 했다고. 다 내 실력이지. 지우 정말 대단해.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지우가 민수 눈을 봤어요. 형부가 응원해 주셔서요. 형부 없었으면 전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2초, 3초. 민수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잘하자. 둘째 날 저녁이었어요. 지우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죠. 민수가 퇴근 후 들어왔어요. 오, 뭐 만들어? 냄새 좋은데? 형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요. 제가 언니한테 레시피 배웠어요. 우와, 고마워. 우리 처제 최고야. 함께 식사하고 설거지도 함께 했어요. 좁은 부엌에서 어깨가 자주 부딪혔죠. 지우가 그릇을 씻다가 민수 팔에 닿았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저녁이었어요. 민수가 퇴근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렸죠. 지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부, 우산 안 가져가셨어요. 완전 흠뻑 젖으셨네요. 깜빡했어. 괜찮아. 지우가 급히 수건을 가져왔어요. 앉아 계세요. 제가 말려드릴게요. 감기 걸리겠어요. 지우가 민수 머리를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줬어요.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넷째 날 밤이었어요. 또 천둥 번개가 쳤죠. 지우가 무서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방문을 두드리자 놀란 형부가 달려와 문을 열어줬어요. 형부, 저 오늘도 너무 무서워요. 이리 와. 형부 옆에 있어. 괜찮아. 지우가 민수 옆에 바짝 붙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번엔 전과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둘 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죠.
지우야. 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가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지우가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형부, 그냥 여기 있어줘요. 지우야. 이러면 안 돼. 지우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형부, 저는 말을 잇지 못하는 지우. 민수도 혼란스러웠어요. 이성과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가 지우 손을 떼고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나 먼저 잘게. 민수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나 뭐 하는 거지? 형부는 언니 남편인데 내가 미쳤나 봐. 5일째 날이었어요. 민수와 지우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인사도 어색했습니다. 나 출근할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녁도 각자 방에서 먹었죠. 둘 다 자신의 감정이 두려웠어요. 6일째 저녁이었어요. 민수가 회식으로 늦었죠. 자정이 넘어서 돌아왔어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현관에서 비틀거렸어요. 형부, 괜찮으세요? 지우야. 미안. 늦었네. 지우가 급히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부축할게요. 조심하세요. 지우가 민수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민수 방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지우가 민수 양말을 벗겨주고 넥타이를 풀어줬어요. 형부, 술 많이 드셨어요. 쉬세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안해. 내가 이상한 것 같아. 너를 자꾸 의식하게 돼. 처제를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민수가 지우를 끌어당겼어요. 포옹했습니다. 형부. 민수가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우야, 나 요즘 너 없으면 집이 너무 허전해.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우가 민수 품에서 떨렸어요. 저도요, 형부. 저도 형부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뜨면 형부 생각, 밤에 자기 전에도 형부 생각. 이러면 안 되는데. 민수가 지우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예쁘다. 형부, 나이도 성별도 다 있게 만들어. 그냥 한 사람으로 너를 보게 돼.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요. 형부를 형부로 안 보이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우야,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닿으려는 순간 민수가 갑자기 지우를 밀어냈어요. 안 돼. 안 돼, 지우야. 지우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부? 민수가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너무 취했어. 이러면 정말 안 돼. 형부, 저는. 지우야, 넌 서연이 동생이야. 내 처제고. 우리 이러면 안 돼. 민수가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었어요. 형부, 그날 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쳤나, 내가. 지우를. 서연이는 10년이야. 10년을 함께한 사람한테 어떻게.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방 안에서 지우도 울고 있었어요. 형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형부는 언니 남편이고. 지우가 침대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해? 이 마음 어떻게 해야 해?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잠들었다 깨어났어요.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지우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지우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어요. 지우야, 어젯밤 미안했어. 내가 너무 취해서. 괜찮아요, 형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출근할게. 저녁에 이야기하자. 네. 민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뭔가를 결심한 듯 컴퓨터를 켰어요. 대리모, 인공수정, 정자보관. 화면에 여러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형부가 예전에 정자를 보관해뒀다고 언니가 말씀하신 적 있어. 지우는 몇 년 전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서연이 지우에게 말했어요. 지우야, 우리 인공수정 계속 실패하니까 오빠가 정자를 병원에 보관해뒀어. 혹시나 해서. 언니 힘들겠다. 응. 의사가 내 몸 상태가 안 좋대. 아이 가질 확률이 거의 없대. 서연이 울었어요.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 오빠는 아빠 되고 싶어 하는데. 지우가 결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부, 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형부의 아이를 낳아드리면 언니도 형부도 행복해지실 수 있을까? 지우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언니 몰래 할 수 있을까? 지우가 문득 거울을 봤어요. 나 언니랑 닮았잖아. 특히 눈이랑 코가. 마스크 쓰면 혹시. 지우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위험해. 하지만 형부를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도 형부 아이를 갖고 싶어. 서연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여행 정말 좋았어. 잘 다녀왔어. 언니 잘 다녀왔어. 서연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기를 느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이 이번엔 정말로 2주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여보, 지우야.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여보. 언니 잘 다녀와. 서연이 떠나고 지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병원. 지우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어요. 손에는 언니의 신분증과 인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잠깐만 빌릴게. 병원 접수 창구였어요. 환자분 성함이요? 김서연입니다. 지우가 언니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간호사가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아, 김서연님. 남편분 정자 보관하신 분이시죠? 담당 선생님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셔서 오늘은 다른 선생님이 진료하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우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담당 선생님이 없어서 다행이야. 언니 얼굴 모르시겠네. 그럼 진료실로 들어가시죠.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처음 보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님. 오늘 인공수정 받으러 오셨다고요? 네, 선생님. 차트 보니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여러 번 시도하셨는데 실패하셨네요. 오늘도 다시 시도해 보시는 거죠? 네. 제발 이번엔 되었으면.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가 이전 기록이랑 좀 다르네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지우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네. 그동안 많이 운동하고 관리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시술 준비하시죠.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형부, 언니, 제가 해드릴게요. 행복하세요. 2주가 지나자 지우는 집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어요. 소변을 받고 3분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긴 3분이었죠. 결과를 확인했어요. 2줄. 선명한 2줄. 정말 됐어.
형부 아기가 여기. 지우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지? 저녁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는 거실. 민수가 거실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지우가 거실로 나왔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형부, 응? 지우야. 저 할 말이 있어요. 민수가 TV를 끄고 지우를 봤어요. 뭔데? 무슨 일 있어? 지우가 민수 옆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형부, 저 애기 가졌어요. 뭐? 민수가 깜짝 놀라 지우를 봤습니다. 애기, 지우야, 너 남자친구 있었어?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형부. 그럼, 지우가 민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형부 애기예요. 뭐라고?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날 밤도 내가 멈췄고, 저 병원에서 인공수정 받았어요. 형부가 보관하신 정자로. 뭐라고? 민수가 크게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미안해요, 형부. 저 형부를 너무 사랑해서. 지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언니랑 형부가 10년 동안 아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거 다 봤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지우야,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서연이는 어떻게 하고, 언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발, 비밀? 어떻게 비밀로 해? 지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형부, 제발. 이 애기 지켜주세요. 저 형부 애기 낳고 싶어요. 그리고 언니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민수가 지우를 일으켰어요. 지우야, 일어나. 이건 우리 함께 생각해야 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연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여보, 지우야, 다녀왔어. 거실에 민수와 지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둘이 왜 그래? 서연아, 앉아봐. 왜? 무슨 일인데? 서연이 소파에 앉았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죠. 민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서연아, 지우가 임신했어. 뭐?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가 임신? 남자친구 생긴 거야? 지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우야? 무슨 일인데? 저 형부 아기 임신했어요. 뭐? 서연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 둘이? 민수가 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아니야.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언니, 저 병원에서 인공수정 받았어요. 형부 정자로. 뭐? 서연이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지우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 언니 신분증이랑 필요한 것 가져가서 언니인 척하고 병원에서. 지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니 10년 동안 아기 못 가져서 힘들어 하시는 거 다 봤어요. 형부도 아빠 되고 싶어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언니는 임신 어렵다고. 지우가 울먹였어요. 저 언니랑 형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형부를 너무 사랑해서 형부 아기 갖고 싶었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수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정자를 보관해뒀던 게. 서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동생이 내 남편 아기를 임신했다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이 아기 언니 아기로 해주세요. 뭐? 제가 낳을게요. 그리고 호적에는 언니 딸로, 언니 아들로 올려주세요. 저는 그냥 이모로 살게요. 서연이 지우를 봤어요. 지우야. 언니 제발. 이 아기만은 지켜주세요. 저 형부랑 언니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지우를 끌어안았어요. 지우야, 바보, 바보야. 내 인생은 어떻게 하고.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가 놀라서 서연을 봤어요. 서연아? 서연이 지우를 더 꼭 안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얼마나 힘들었니? 혼자서 이런 결심하고 병원 가서 얼마나 무서웠어. 언니. 서연이 민수를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 되는 거야. 지우가 우리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민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아. 서연이 두 사람 손을 잡았어요. 여보, 지우야. 우리 함께 하자. 이 아기 우리 셋이 함께 키우자. 지우가 울었어요. 언니, 정말 괜찮은 거예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울었어요. 괜찮아. 아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줘서. 민수가 두 사람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울었어요. 눈물 속에서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9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 분만실이었어요.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으악. 지우가 진통 속에서 힘을 주었어요. 복도에서 민수와 서연이 손을 꼭 잡고 기다렸습니다. 여보, 지우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우리 지우 강한 애잖아.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입니다. 민수와 서연이 얼싸안고 울었어요. 우리 딸이야. 여보, 정말 꿈 같아. 지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땀에 젖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지우야,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지우가 아기를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예뻐요. 정말 예뻐. 응. 우리 서우, 엄마 닮아서 예뻐. 서연이 아기를 지우에게 안겨줬어요. 지우야, 내가 낳아준 우리 딸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우가 아기를 안으며 울었어요. 서우야, 이모야. 이모. 너 정말 예뻐.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민수가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한테 준 선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형부 행복하세요. 언니도 서우도 우리 모두. 세 사람은 아기를 가운데 두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6개월 후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까꿍. 서우야, 까꿍. 지우가 서우와 놀아주고 있었어요. 서우가 깔깔 웃었습니다. 까르르르. 우리 서우 웃는 거 봐. 완전 천사. 서연이 주방에서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지우야, 서우 이유식 시간이야. 네, 언니. 서우야,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드셨대.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다녀왔어요. 아빠다. 서우야, 아빠 오셨어. 서우가 민수를 보고 팔을 뻗었어요. 아, 우리 딸. 아빠 보고 싶었어? 민수가 서우를 안아 올렸어요. 서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어머, 오빠 오자마자 서우가 완전 좋아하네. 내 딸인데 당연하지.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우는 아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자, 서우야. 아. 서연이 이유식을 떠서 서우 입에 넣어줬어요. 냠냠냠. 서우가 잘 먹었어요. 우리 딸 잘 먹네. 역시 우리 서우. 형부, 오늘 서우가 뒤집기 성공했어요. 진짜? 우리 딸 벌써? 응. 언니랑 저랑 깜짝 놀랐어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밤 12시였어요. 서우가 울었죠. 응애 응애. 지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할게. 서연도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지우야, 낮에 힘들었잖아. 민수도 일어났어요. 너희 둘 다 자. 내가 할게. 나 체력 좋잖아. 여보, 괜찮아? 응. 민수가 서우를 안아 올렸어요. 서우야, 왜 울어? 배고파? 기저귀. 서우가 민수 품에서 울음을 멈췄어요. 오, 아빠 안으니까 좋아? 서연과 지우가 문 밖에서 지켜봤어요. 형부 정말 좋은 아빠다. 응. 우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야.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1년 후, 돌잔치 날이었어요. 집에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서우야, 돌잡이 해볼까? 탁자 위에 여러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돈, 책, 마이크, 청진기. 서우가 기어가서 책을 집었어요. 오, 우리 딸 책 잡았다. 공부 잘하겠네. 모두가 박수 쳤어요. 사진 촬영 시간이었어요. 자,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세 분 다 서우 옆에 서주세요. 민수와 서연이 서우를 가운데 두고 섰어요. 지우가 옆에 섰습니다. 여기 이모도 같이 서야죠. 서우 이모 완전 좋아하잖아요. 네. 사진사가 말했어요.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사진 속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가고 세 사람만 남았어요. 거실 바닥에 서우가 누워 자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서우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 응. 우리 서우 1살. 벌써 1년이 지났네. 지우가 서우를 보며 웃었어요. 서우야,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서연이 지우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내가 없었으면 오늘 이 행복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언니, 저야말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줘서. 민수가 두 사람 손을 잡았어요. 우리 정말 특별한 가족이야. 누가 뭐라 하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네. 세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서우가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명의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이. 이상하지만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도 있죠. 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랑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52세 형부, 44세 언니, 28세 처제, 그리고 한 명의 소중한 아기. 이들의 웃음소리는 오늘도 집안 가득 울려 퍼집니다. 2년 후, 거실에서 서우가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3살이 됐습니다. 엄마, 이모, 아빠, 놀아줘요. 우리 서우 왔네. 뭐하고 놀까? 세 사람이 서우와 함께 웃으며 놀았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네 사람을 비췄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어요. 감사합니다.